방송 KBS 한민족방송 한시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한 데에 대해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 포함돼 다수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했다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서해 해역에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산둥성 남부 르자오 앞바다에서 해상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기간 해상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일대에서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 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은 어제부터 명동 화장품 판매업소 75곳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음식점과 거리의 가게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통령과 오늘 친교 일정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내일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와 국방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라파의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45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진 데에 대해 비극적 실수로 인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서부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해 지금까지 여성과 노약자 23명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 피란민촌은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수천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라파의 난민촌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격 중단 명령이 내려지는 등 국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공격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현지 시간 28일 오후 아랍권 국가를 대표하는 이사국 알제리 요청으로 긴급 비공식 협의를 열어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 최소 2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력시설도 파손돼 켄터키주 18만여 가구를 포함해 미 동부 지역의 60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멕시코에서 폭염에 지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숭이가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멕시코 환경부는 이달 들어 남부 타바스코와 치아파스에서 죽은 원숭이가 157마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볕더위 속에 온열 질환이나 영양실조로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더욱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가 최근 낸 보고서에는 이란의 60%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5월 11일 기준으로 142kg이라며 지난 2월에 비해 20kg가량 늘었습니다. IAEA는 지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실무 협상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EU가 오는 2030년부터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 연료의 수입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2030년부터는 EU로 수입되는 화석 연료의 메탄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고 위반할 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로
대부분 지방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한민족방송 1시 뉴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KBS 한민족 방송은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찬란한 미래를 향한 초석을 닦아야 하는 지금,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결의 중심 채널로 우리 민족의 번영된 내일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어제 북한은 밤늦게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후에 약 6개월 만에 2호기 발사에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군은 27일 오후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발사체는 오후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며 실패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야겠습니다. 함께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 국민의 방송 KBS. 야생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 정말 말이 긴데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용어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김연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말이 정말 길어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영문명으로 SFTS 맞죠? 네, 맞습니다. 영문명으로 SFTS, 우리말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요즘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이었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 86살의 남성이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집 앞 텃밭에서 농작업을 하다 진드기에게 물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엔 경북 상주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작업을 하던 60대 여성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고사리 채취 등을 하던 80대 여성이 어지러움과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의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SFTS 어떤 질환인가요? 이 질환은 2009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처음으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전파하는 매개체는 진드기입니다.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진드기, 여기에 물리면 감염됩니다. 진드기가 주로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병하는 게 이 질환의 특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소 참진드기의 물림으로써 주로 감염이 됩니다. 감염자의 혈액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걸린다. 주의해야겠습니다. 발병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초기에는 40도가 넘는 원인 불명의 발열, 피로,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통, 근육통,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신적으로 혈소판과 백혈구의 감소가 심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으며 심장 기능과 다발성 장기 기능의 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혈액, 소변 등의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동정하거나 항체를 측정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또 치사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해마다 20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지난해에도 37명이 숨져 치사율이 19%에 달했습니다. 치사율이 19% 상당히 높네요. 이 진드기가 주로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참 진드기의 다 자란 성충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린 유충은 또 가을철에 많고요. 성충의 전 단계인 약충은 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약충일 때 이 진드기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염될 위험이 점점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특히 올해는 SFTS를 옮기는 참 진드기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도 정도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드기 개체 수가 증가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진드기가 많아졌다는 건 진드기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SFTS로 옮기는 참 진드기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30% 늘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질환 특히 고령층에 취약하다고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특히 취약합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60대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노인들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가 또 농촌 지역에서 봄철에 노인들은 농장업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드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심장이나 간, 콩팥에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정 질환을 위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이 SFTS에 감염되면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진드기에 물려서 이 SFTS에 걸리면 38도에서 심하면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엔 감기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감기하고 이 SFTS 증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소 있습니다. 감기는 보통 2, 3일 정도 경과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중증 SFTS는 이보다 상태가 심합니다. 2, 3일이 지나도 열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소화기 증상이라든지 피부의 반점,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제나 백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치료제가 없고요.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증후군에 대한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현하는 증상에 따라서 대증요법을 시행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농사일을 하거나 산행에 나설 때 날이 덥더라도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서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장갑과 장화, 목수건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도 최대한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풀밭엔 옷을 벗어두거나 그냥 앉지 말고 돗자리를 까는 게 좋은데요. 집에 와서는 진드기가 붙어있거나 물리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에 깨끗이 씻고 입은 옷은 충분히 털어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때 진드기를 무리하게 제거하면 진드기 일부가 피부에 남아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물리면 즉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감염자의 혈액 등에 대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용어 오늘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KBS 보도본부 김연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노래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3. 네 눈을 보면 난 troublemaker. 네 곁에 서면 난 troublemaker. 조금씩 더 이제 내 맘을 나도 어쩔 수.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 섰어. 희망 갖고 내가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네 입술을 또 훔치고 머리 달아나버려. 난 내맘 내게 물고 도망칠 거야 고양이처럼. 넌 자꾸 앉아서 거야 내 앞으로 와 어서 화내보렴. 내 스피한 걸음 네 머릿속에 발동을 거는 은근한 스킨십 얼굴에 비친 못 참아 비슷했던 네 눈빛. 갈수록 깊이 더 빠져들어. 알수록 네가 더 맘에 들어 baby. 내 생각에 취해 나와 lady. I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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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 섰어. 희망 갖고 내가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네 입술을 또 훔치고 머리 달아나버려. 난 어떻게 널 내 맘에 줄 수 있는지. 그냥 내가 넌 가는 대로 이제 멈출 수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 섰어. 희망 갖고 내가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네 입술을 또 훔치고 머리 달아나버려. 난 장바구니 물가부터 국제 경제까지 경제 뉴스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인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교체했다는 소식 준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의 20% 점장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최악의 성적을 낸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연말 사장단 인사를 7개월 정도 앞두고 전격 반도체 수장을 교체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지난해 15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죠. 여기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새 반도체 부문 수장으로는 전영현 전 부문장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분은 삼성의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뿐 아니라 배터리 사업까지 글로벌 1위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가 이제 세계 3위로 밀린 삼성 반도체 사업을 부활시키고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수율 품질을 좀 끌어올리면서 다시 글로벌 1위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닌데 이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삼성은 이제 사장단 인사는 연말 인사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만을 핀셋으로 교체했는데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난해 반도체 부분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을 해서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핵심인 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후발주자가 된 상황이고요. 또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대만의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부동이 1위였던 삼성전자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부진이 삼성전자 전반의 위진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기 인사를 7개월이나 앞당겨서 사장단 교체 인사를 단행한 셈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노인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올해와 내년 생산될 이 HBM이 이미 완판됐다는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는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의 검증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이 HBM 시장 점유율은 38% 정도인데요.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SK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도 TSMC와의 격차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5년 전 이제 HBM 개발팀 해체라는 이 뼈아픈 실수를 좀 극복하고 잃어버린 초격차 전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빠른 이제 반도체 부분에 이제 품질을 끌어올리면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3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세계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은 260억 달러, 약 36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69억 달러, 약 23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8배 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글로벌 반도체 1위에 해당하는데요. 2위인 대만의 TSMC가 148억 달러, 삼성전자가 넘버 3로 밀렸습니다. 1분기에 171억 달러 매출을 붙였습니다. 1분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78.9%로 전무 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790원, 800원 가까이 이윤을 남긴다는 겁니다. 2분기 엔비디아의 전망은 더 좋은데요. 2분기 매출은 280억 달러입니다. 내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처럼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지난 1년 사이 주가가 200%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주식 분할은 특히 엔비디아처럼 경관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정말 꿈의 숫자인 78.9%까지 기록을 했는데 정말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 전영현 부회장 어떤 인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 반도체 시장이 된 이제 전영현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의 반도체 배터리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입니다. 메모리 개발뿐 아니라 영업, 마케팅 분야까지 두루 섭렵한 그룹 내 최고의 기술통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최초 출발은 LG 반도체 출신입니다. 이번에 이제 LG 반도체 지램 개발팀 출신인데 IMF 빅딜 당시에 현대그룹을 인수되자 2000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삼성전자 내 2009년에는 디램 개발 실장으로 2014년에는 메모리 사업 사장을 맡아서 당시에 이제 세계 최초 20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개발시키면서 초격차 전략을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성과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명실상부하게 디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세계 1위를 지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17년 삼성 SDI로 자리를 옮겨서 5년간 대표이사를 맡게 되는데요. 당시에 삼성 SDI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에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겁니다.
취임 전 연이은 적자로 난항을 겪었던 삼성 SDI 이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첫째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자는 이런 전 회장의 어떤 축적된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고비 때마다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은 딱 모셔오면서 위기를 돌파해 왔는데 이번에도 좀 통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기 충격 요법은 고 이건희 회장의 전매 특허죠. 이건희 회장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 다 바꿔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1993년 독일에서 세탁기 뚜껑 여닫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칼로 깎아서 조립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반도체 호황이던 시절에도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1등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초격차 기술 전략을 짜라라고 이제 푸시하는데 일가견이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에서도 위기 시마다 전문 경영인을 발탁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IMF 당시에는 진대재 부사장을 비메모리 대표이사로 임명했죠. 당시에 경제사장이 건국일의 최악이었지만 메모리보다 더 큰 시장,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고요. 이후에 2000년에는 황해법칙을 만든 황창규 전 사장, 후발주자였던 삼성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1위로 등극시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는 권유원 사장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디램 가격 인하 전쟁, 이른바 치킨 게임에서 삼성이 승자가 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새 수장이 된 전영현 부회장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까지 섭렵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원투수로서 삼성 반도체 부활을 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도체 전쟁의 패턴이 과거는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업 간 기술 경쟁에다가 플러스 국가 간 보조금 경쟁까지 가세하면서 국가 재앙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고요. 물론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과 투자로 초격차 기술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겠지만 정부 역시 세제,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말고 경쟁국처럼 이제 보조금 지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는 8만 전자의 벽에 갇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업체 주식은 1년간 평균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같은 기간 23%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종가 기준 20만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증권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이 이제 좋다라는 걸 이유로 목표 가격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25곳에 평균은 10만 4천 원대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도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이 AI 고부가가치 반도체에서 과연 삼성이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릴지가 삼성전자 향후 주가 전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뉴스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교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을 심도 깊게 알아보는 국제뉴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교전이 벌어져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집트와 접경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죠. 그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당국 그리고 현지 언론이 밝힌 바를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레츠 그 주요 언론 중에 하나인데 하레츠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라파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군의 아랍어 대변인인 그 아비하이 아드라이 중령이 그 사회망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얼마 전 이집트 국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집트 측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라파는 최근까지 이스라엘이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전면전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봐서는 전면전은 아니고 우발적인 어떤 교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조사는 좀 더 이루어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라파가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가자 지구의 최남단의 국경, 그러니까 이집트와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이스라엘 측이 하마스가 그 지금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공격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 그리고 유엔이 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이 민간인의 희생을 우려해서 공격을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현재는 이스라엘 군이 탱크 등을 동원해서 그 라파의 국경 검문소의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호 물품 같은 것들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의 국경 검문소 장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거든요.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에 일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갈등을 최근에 빚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총격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까지는 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병사들인데 이스라엘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 측에서 먼저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병사들이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한 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안타깝네요.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는다는 추산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추산치이긴 한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망자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푸아뉴기니 정부 당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위험한 지형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구조 작업, 지원 이런 것들이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아주 어렵게 그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신들만 발견되고 생존자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2,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이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이거는 정부가 제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피해 지역의 그 주민 인구를 보면은 최근 2000년 조사를 봤을 때 4,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제 4,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인구 비율을 구성을 감안을 했을 때 2,000명의 사망자가 결코 그 과장된 수치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 인구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규모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현재로서는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잘 그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에 나서기를 전 세계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일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민당이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는데요. 한 달 만에 또 주요 선거에서 지고 말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야당에 또 패배했습니다.
그 4월에 있었던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한 기록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한 달 만에 또 이 패배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전국 운영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근데 특히 또 그 상징적인 것이 시즈오카 현의 지사 선거였거든요. 26일 날 열렸던 선거였는데 이 선거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추천한 스즈키 야스토모 전 하마마스 시장이 집권당 자민당이 추천했던 후보 오무라 신이치 전 시즈오카의 부지사를 꺾고 결국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의 승리도 보장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자민당이 앞선 여론조사가 더 많거든요.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이 니케이 신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지지도를 묻는 그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한다가 24%, 입헌민주당 지지한다가 16%가 나왔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 조사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달 18일에서 19일에서 조사됐던 그 마인지 신문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몇 년 만에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자민당 앞서는 결과가 많은데 이번 선거가 자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선거인 것이 과거의 아소다로 총리 당시의 정권 말기하고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2009년도에 아소다로 총리가 그 당시에도 역시 시즈오카 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중의원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패배를 하면서 정권을 빼앗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 주에서 그렇게 선거가 또 이번에 패배를 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내부에서도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소다로 총리 당시에도 그때 패배의 기억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기 해산은 시기상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내부에서는 총리를 교체는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기 총선보다는 총리 교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 간의 교전이 벌어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과 또 일본 자민당이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또 주요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하가 노래합니다. 벌써 12시. 내 말을 놓는 것도 like 너의 작은 말투가 나쁘지 않은 걸 Boy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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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e way 말없이 손을 잡고 Like the way 조금은 놀라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yeah. I gotta tell you this 우리들만 느껴지는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그림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 같은 걸 생각이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흐름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 같은 걸 최검정 자문바 배꽃밭으로 소풍 가던 수줍은 갈래머리 소녀의 목소리도 광화문 광장 청계천변에서 들려오는 20살 청년의 힘찬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크고 작은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로 보는 세상 콘텐츠 전문가 이대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트렌드에 대해 준비하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혼놀입니다. 혼놀이요? 혼놀. 혼놀이 뭘까요? 혼놀? 혼자 노는 거. 혼자 논다? 네. 혼놀 하니까 완전히 무슨 외국 이름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들리겠네요. 예, 왜냐면 이렇게 줄임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네. 혼놀, 네. 혼자 노는 거. 네, 혼자 여가를 즐기고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혼밥, 혼술 네. 기억나네요. 네. 그러니까 알겠는데 혼놀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뭐 혼놀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뭐 혼밥이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뭐 이런 것들처럼 오늘 트렌드 혼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건 뭐 답이 뻔할 것 같은데요. 혼자 노는 거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엔 진짜 싫어했어요. 왜 혼자 놀아? 좋은 친구 있고 좋은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그게 더 행복했는데 그렇죠.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트렌드는 보통 젊은 사람인데 나이 든 사람의 트렌드인가? 이건 뭐 누구나 사회 변화와 함께 같이 찾아오는 트렌드일 수 있습니다. 꼭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혼놀은, 네. 그냥 나이를 불문하고, 네, 불문하고, 연령대를 불문하고, 네. 네. 오늘 테스트 해보시면 네. 이 트렌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혼자 놀기 레벨 테스트를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벨 테스트입니다. 이게 뭔가 인증된 테스트는 물론 아니고요. 그냥 혼자 놀이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는 정도로 재밌겠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혼자 놀기 가장 낮은 등급 레벨 1입니다. 카페에서 혼자 놀기. 카페에 혼자 가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신 적이 있나요? 있다. 일부러 가요. 너무 좋아요. 좋은 카페 가서 지나가다가 예쁜 카페 가면 저는 그 커피와 맛과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들어가요. 그러시면 뭐 예, 이거 아주 좋아합니다. 네. 요거는 너무 흔한 경우라고 보시면 흔한 돼요. 경우예요. 1레벨. 네. 1레벨. 요거 해당하신다고 해서 뭔가 폰롤 여기 트렌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요 정도는 이제는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또한 혼자 들어가서 커피 먹는 거 좋아합니다. 자, 1레벨은 통과하셨고요. 2레벨입니다. 혼자 쇼핑하기. 이거는 많이 하죠. 그렇죠. 쇼핑을 누구랑 같이 하면은 네.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 의견 따랐다 집에 가서 후회하는 적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내 주관권 내가 좋아하는 쇼핑하는 게 좋고 필요한 거 얼른 가서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둘이 좋아하는 게 너무 달라서요. 같이 다니면 지겹습니다. 원래 남자분들은 여자들 쇼핑 가지 무서워한다면서요. 저는 쇼핑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요? 네, 대신에 저는 전자제품 쇼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걱정하죠. 왜냐하면 전자제품은 가격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비싸죠. 네, 그래서 같이 쇼핑 가자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층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주차만 딱 해놓고 서로 달리 가서 결제를 다시 달리 하는데 제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저도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그리고 2레벨까지는 저희는 통과한 걸로. 예, 둘 다. 네네. 그리고 다음 됩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조금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조금 젊은이 취향일 수 있습니다. 네. 3레벨은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원래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저 한번 해보곤 싶어요. 코인 노래방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냐면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못해서 그러는데 혼자라면 가서 불러도 남 신경 안 쓰고 부를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거기다가 가격도 워낙 저렴해서요.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겠는데요. 코인 노래방은 10대, 20대의 가장 핫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혼노래 필수 코스입니다. 뭐 예전에 우리 노래방 갔을 때 보통 노래방 1시간에 2만 원,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코인 노래방 매니아예요. 진짜요? 네, 정말 자주 갑니다.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잘하는 것보다 그냥 하면 늘잖아요. 하면 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더 이상 늘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더 이상 늘지는 않던데 여기는 1시간을 불러도 몇천 원이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약속 시간이나 이런데 제가 항상 좀 빨리 가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좋은 습관이시네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특징인데 차가 많이 밀리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밀리면 안 돼서 빨리 가는데 그러면 이제 한 30분, 1시간이 남아요. 근데 이거를 카페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인 노래방이 있으면 코인 노래방 가서 한 3, 4천 원이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네. 이건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국에 한 300원 싼 데는 그리고 정말 싸네요. 보통은 500원 정도 하고요. 뭐 비싼 데는 1,000원 정도 하니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녹음을 해서 이게 자동으로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노래 실력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여기는 해당 안 되시는 거고요. 다음 레벨 4는 혼놀족의 필수 코스인 혼자서 영화 보기입니다. 저는 혼자서 영화 집에서 봐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입니다. 영화관은 안 집에서는 가요. 요즘 저기 있잖아요. 워낙에 저렴하게 영화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집에서 보기도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집에서 보는 건 이제 혼놀이라고 하기 누구나 다 이제 집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굳이 집에서도 그 영화 보는데 영화관까지 가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긴 하죠.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영화관을 혼자 가는 게 바로 이제 레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예전에는 혼자서 영화 보러 가는 거 자체, 영화관에 가는 거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영화는 데이트니까. 그렇죠. 친구랑도 만남이고. 그렇죠. 혼자 간다 그러면 야, 너 친구 없어? 라는 얘기가 들리기 마련.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혼자 보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혼자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인 전용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요거는 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지는 집에서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레벨 5. 혼자 여행 떠나기. 혼자 여행 떠나기. 혼자 여행 자주 가시나요? 저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도전인데 이제 뭐 일하러 이제 지방에 갔을 때
예전에는 당일로 갔다 당일로 왔거든요. 네. 근데 거의 지방까지 갔는데 그게 억울해서 좀 하루 전에 가서 하루 혼자 돌고 네. 그것도 맞나요? 혼자 여행하는 게 그것도 되나요? 혼자 여행이죠. 네. 아. 저도 그거 되게 좋아요. 출장 가는데 네. 그냥 가기는 아쉽잖아요. 그 예. 주변에 돌아봐야 되니까 하루 전이나 뭐 이틀 네, 전에 가서. 그러면 저도 네. 혼자 여행하는 거네요. 아, 그 코인 노래방 빼고는 벌써 이미 5레벨까지는 오신 겁니다. 아, 네. 혼자 이제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해당되실지 모르겠어요. 예. 6번, 6레벨. 네.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 그거는 하고 싶은 로망. 아, 그러세요? 예. 왜냐면 술을 꼭 마시려고 약속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 네. 맛집 많아요, 술집도. 네. 뭐 그리고 예쁜 집도 많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꾸며놓은 예, 술집도 그래서 많더라고요. 뭐 술을 네. 뭐 많이 마시는 게 한두 잔은 그런 예쁜 집 가서 마셔보고 싶고 그런데 그건 자신 없어요. 네, 이건 저도 못 해봤습니다. 이것도, 네. 이건 약간 난이도가 높긴 하더라고요. 이건 혼자. 난이도 높네요. 네, 원래 뭐 우리도 카페도 그랬지만 예, 술자리는 오히려 더 이제 뭐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서로 얘기를 하는 자리처럼 느껴져 왔기 때문에 저도 혼자 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예. 그리고 또 괜히 술을 혼자 마신다 이거 괜히 좀 약간 그런 청승 면에서 맞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청승이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하다. 아, 그런 생각이 좀 아직도 선입견이 제가 있네요. 네. 예. 뭐 저런 분들도 이렇게 순대국밥집이나 이런 데 와서 소주 마시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아니 하신 적 그냥 있으세요? 뭐 저기 뭐 칼국수 먹다가 네. 아니 안 해봤는데 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레벨 7인데요. 음악 페스티벌, 콘서트에 혼자 가서 놀기. 이거는 혼자 갈 수는 있는데 콘서트 표가 너무 비싸서 맞아요. 예, 네. 그 혼자 가는 거라도 가는데 잘 구해지지가 않네요. 이거 마음 먹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고 레벨이 아무래도 7이다 보니까 뭐 음악 페스티벌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많이 같이 다니시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니아들은 뭐 이렇게 혼자 오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혼놀 뭐 이제 7레벨에 충분히 하시고 네. 그리고 다음 레벨이 좀 중요해요. 이 8레벨이 바로 진정한 혼놀로 거듭되는 단계입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고기 혼자 먹기. 고깃집에서 고기 혼자 구워 먹기. 저 했는데. 그러세요? 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고기 먹고 싶은데 전 고기가 막 땡겨요. 네네. 근데 가서 딱 2인분 시켜가지고 먹고 나온 적 몇 번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저 이거 쉽던데? 여기에 해당되면 네. 이제 진짜 이 트렌드에서 말하는 혼놀입니다. 일단은 친구나 아는 사람 연락을 해요. 네. 쫙 연락했는데 안 돼. 그래서 저 번개 좋아하거든요. 네. 먹고 싶으니까 너 나올래? 내가 사줄게. 안 나온대. 좋아. 그럼 나 혼자 가서 네. 그 맛집 가서 먹고 와요. 그러시구나. 2인분. 저도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지금 저 고기 맛있더라고요. 맛집 수로도. 근데 실제로 요즘에 많이들 잃으신 것 같아요. 혼자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 많이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꼭 약속을 잡지 않아도 고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불판은 말고요. 이렇게 소독으로 불판 있는 집들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생기고 네, 많이 그런 생겼습니다. 그런 네. 집은 가요. 그냥 혼자서 숯불 피고 이런 집은 아닌데 그렇게 네. 소독으로 하는 집들은 가요. 맞습니다. 하루 이렇게 1인 하루나 막 이런 1인 것들. 하루.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그 1인 하루나 이런 집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충분히 혼놀들도 가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혼자 가야지 고기 많이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저는 맨날 가족들하고 다니는데 이거 네, 양보하고. 맞습니다. 저도 혼자 가서 남편 주고 아들 주고 그러다 보면 먹는데 혼자 가서 한번 실컷 먹고 올 때가 좋아요. 저도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아무튼 뭐 이제는 1레벨 더 남았습니다. 그 8레벨에 해당되셨고 마지막이 9레벨이거든요. 요거 바로 놀이공원 혼자 가기. 이거는 아닙니다. 네. 네. 레벨 오를수록 조금 안쓰러워지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혼자 가는 사람들은요, 놀이공원 혼자 가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공원 가서 마음껏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성비 효율성이 높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놀이공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친구들과 가면 항상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저는 무서운 거 막 타고 싶은데 이 친구는 그거는 싫대. 그렇죠. 그러면 또 못 타게 되고 또 혼자 가면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실제로 있긴 해요. 네, 근데 혼자 가면 장점이 뒤에 줄 서 있다가도 앞으로 불려가서 줄을 패스하기도 합니다. 그러네. 한 자리 남아서. 네, 그래서 이건 좀 많이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1단계라고 하신 네. 에서 이제 좀 쭉쭉쭉 올라가서 9레벨까지 왔잖아. 놀이공원 네. 혼자 가기. 네. 근데 이거는 좀 젊은 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네. 나이 드신 분은 벌써 놀이공원을 졸업하셨죠? 놀이공원 자체를 안 가시죠. 그렇죠, 이제는 그냥 그렇죠. 아이들 보러 가시는 거지. 아이들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네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숨겨진 마지막 단계가 하나 네.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어거지여서 네. 제가 이제 좀 따로 빼놓긴 했는데요. 네. 모임 가서 혼자 스마트폰 하기. 이거는 10단계. 그냥 전자제품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그 증상 아닌가 이거는? 이건 헛놀이라기보다는 네. 매너 없는 거. 그런 거 같네요. 중독에 네. 있어서 매너 없는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 모임하러 가서 그냥 혼자 저러고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는 테스트해서 좀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방송 듣는 분들도 이 마지막 단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좀 합니다. 그러네요. 헛놀이라기보다는 매너가 없는 게 맞네요. 네. 트렌드로 보는 세상 콘텐츠 전문가 이대희 씨와 혼놀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정말 트렌드를 난 이거 아니야, 난 이 트렌드는 알고 싶지 않아, 난 내 길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트렌드 자체를 알아야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쉽게도 이 트렌드로 보는 세상 마지막 시간이네요.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하다 보니까 저 한 7년 동안 함께 한 것 같은데요. 지나 보니까 사회 변화와 함께 정말 매우 소중했던,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좀 더 색다른 트렌드, 우리가 알고 싶은 트렌드, 그리고 쫓아가야 되는 트렌드로 다시 뵙길 바랍니다. 트렌드로 보는 세상 콘텐츠 전문가 이대희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끝곡입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띄워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짝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길 중파 972kHz, 단파 6015kHz,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1방송입니다. 잠시 후 2시가 되겠습니다.